영상은 한 구독자분께서 한번 소개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준비해본 트랜스메딕스라는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하는 기업일까요? 트랜스플란트라는 게 이식이니까 그런 관련된 어떤 그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와이에 뇌사 판정이 되면서 심장 기증이 됐는데 하와이는 되게 작잖아요. 근데 본토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버려지는 심장이 연평균 30개에서 4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아깝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기증자가 없어가지고 못 쓰는데 미국은 지금 버리는 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땅덩이가 넓고 기증 문화도 잘 돼 있으니까 또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그런데 배송이 안 되니까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메딕스가 바로 이런 점을 해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인류의 수명을 한 단계 늘려준 바이오 하이테크 기업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 트랜스메딕스 그룹이라는 티커는 TMDX인데 그 장기 이식 치료를 혁신적으로 하는 의료기술 회사입니다. 말기 장기 부전 환자들,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 회사인데 OCS라고 하는 휴대용 장기 관류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이 기계거든요. FDA 승인을 받은 세 가지 간, 심장, 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용기가 간 따로 따로 그거에 맞는 기기가 있는 아니죠? 거예요.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게 영상에 보이는 게 이 센터예요. NOP 센터라고 하는 건데 이 장기를 배송을 할 수 있게끔 각 센터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병원들이 네트워크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거를 전체를 이제 커맨드 센터가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렇게 실시간으로 배송이 되는 거 매칭하는 거를 다 어플로 심지어 만들어 가지고 의사나 이제 스페셜리스트들이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중간에 이게 또 기증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한 겁니다. 이 기증된 장기를 인체 외부에서 거의 생리적 조건이랑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는 기술이니까 뭐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로는 아이스박스 얼음에 그냥 넣어서 빨리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방법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또 그 각각 장기에 맞는 뭐 온도나 습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다 유지시켜주고 그러니까 보관 기간은 굉장히 늘어나면서도 성공률도 높아지고 합병증 낮아지고 굉장히 그렇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아이스박스에 넣으면은 최대가 6시간인데 그나마 6시간도 이게 이제 생존력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이 되면 되게 위험하고 6시간이 되면 많이 못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기기 안에다가 이제 관류를 이제 실제로 심장을 뛰는 걸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12시간까지 그게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심장을 지금 찾았어요. 기증자는 시애틀에 있고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수여자는 보스톤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엄청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커맨드 센터에서 서로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보존, 배송 이런 것들을 같이 관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장기 뭐 이렇게 움직일 때 앰뷸런스에서 아이스박스 같은 데 넣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그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시간도 길게 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장기가 나오고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연결을 시켜주고 그죠. 그런 것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스리생이나 드라마 보면 레지던트들이 막 전화하고 어디에 뭐가 있다 없다 하고 막 헬리콥터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강조를 하는 게 얘네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의료진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어플로 대기를 하면 도착 예정 시간 그리고 중간에 막 검사를 얘네들이 하거든요. 피를 뽑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때문에 의료진의 그런 삶의 퀄리티가 좋아지니까 수술에 대한 퀄리티도 더 좋아진다 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서 병원에서 센터로 가서 센터에서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배송 기사들이라든지 이제 항공기를 섭외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용기도 있고 워낙에 이게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전세를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흔히 이제 이름으로만 딱 들었을 때는 그냥 장기를 안전하게 옮겨주는 회사구나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런 기기를 판매하거나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기기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장기를 관료 상태를 유지하면서 배송도 하는데 거기다가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기증자와 수여자 간의 매칭까지 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 전송이 되니까 상당히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기 장기 적출을 해서 이 기기한테 이제 간단 이식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심장이 실제로 뛰고 이게 인증샷을 실제로 찍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상에는 이제 저거를 찍어서 잘 되고 있다는 걸 증거로 남겨서 센터로도 전송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 어떤 장기를 아주 최적의 상태로 옮기는 기술도 약간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그 물류 같은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네. 의료기관들이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 윤리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도 사실 별로 없고, 생겨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연결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잘 좀 접목을 해서 저런 기업이 있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구독자분이 알려주셔서 그때서야 이제 리서치 하다 보니 이거 엄청난 기업, 뭐 돈도 많이 벌고 있지만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엄청 큰 가치를 사실 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뭐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 기업의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문제점이나.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여기 기업 CEO한테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 기업이 지금 운영하는 게 제대로 안 돼 있고 이 기업 때문에 의료비가 오히려 올라가서 더 문제다라고 비난을 한 게 화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CEO가 이제 의사거든요, MD인데 그게 아니라는 이제 정확한 근거를 들면서 답변을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기가 일단 뜬다는 것만 봐도 또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게 비싸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기는 하죠. 그러니까 저 비용이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쵸? 그렇죠. 그래서 실제 문제가 아까 그 배송적인 것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한 기업이 배송까지 이거를 다 네트워킹을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세항공이 일단 너무 비싸고 또 장기 이식이 이 변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비행기가 갔는데 이게 이식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경우 그냥 호탕치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기업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환자한테 뭐 전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CEO가 주장하는 게 자기네가 환자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고 또 이식 환자의 35%가 메디케어 환자고 또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내는 거다. 메디케어 환자가 65세 이상 이제 연방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그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면서 연방 정부에서 지출이 더 늘어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CEO의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것도 물론 더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연명 치료를 해가지고 유지해야 되는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 오히려 절약이다. 연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연방 세금의 지출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비싼 이식 수술보다 장기 부전 환자로 연명 치료하는 게 결국은 더 지출이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게 더 낫다고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나라 치면 보험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65세 이상의 이제 환자에서는 보험이 되고 그리고 일반 환자들도 뭐 일부 비보험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 일단 이 기계값이 18만 달러고요. 그리고 이제 퍼퓨전 세트라고 해서 요 관류 돌리는 일회용으로 써야겠잖아요. 요게 3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만 달러면은 한 거의 번 한 소모품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배송 비용 빼고 박스만 한 번 쓰는 비용이 이제 4만 달러니까 항상 이제 뭐든지 기술이라는 거는 그쵸, 비용이 문제잖아요. 네.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그래서 트랜스메딕스는 NOP라는 저 센터에 이식 센터에 판매를 하는 이제 고객이 NOP 센터인 거고요. 이 NOP 센터가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일반적인 그런 사기업 같은 장기 센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체계화가 되고 있으니까 NOP로 막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은 NOP에다 지불을 하는 거고 환자나 보험사나 연방정부가 하는 그 지불은 이제 병원에다 하는 그런 이제 자금 흐름의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투자 관련돼서 보면 이제 주가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올해 주식을 보면 올해 초에 비해서 한 100% 많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2배는 올랐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걸 이번에 공부해서 보는 거니까 애널들도 평가가 좋고 괜찮을 것 같다. 기술도 되게 우리가 봤지만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게 매출이 성장이 지금 8분기 연속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EPS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적화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주가가 계속 갈지, 거기서 이게 기업이 더 커질 수 있는지가 좀 갈림이 날 것 같고, 애널리스트 보면은 스트롱 바이랑 바이가 좀 많기는 해요. 절반 60% 70% 이상이 바이 이상 레이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한 거 매수 매도 추천은 당연히 그렇죠. 아니고, 여긴 그런 채널이 아니니까.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고 급속하게 성장이 되고 있구나라는 시야를 좀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근데 합니다. 사실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나 해서 잘 되면 우리나라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비슷한 게 만들 수도 있고, 네.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거니까 네. 이런 건 되게 신선한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비용 최적화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